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에너지 산업 강의를 맡은 배연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주 전력 산업에 이어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두 주에 걸쳐서 한국의 전력 산업의 발전, 송전, 배전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이 전력 산업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산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이 필수 에너지인 전력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자력 산업 또한 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력 산업에 대한 세 번째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력 산업을 세 번에 걸쳐서 강의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도 한국의 에너지 산업에서 전력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원자력 산업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제의 첫 번째 시간으로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초기 배경에 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자력 산업의 개요와 초기 기술 이전 및 도입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는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 한국의 에너지 상황은 매우 열악했는데 이때 한국 원자력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머컬리 시슬러 박사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미국 전기기술 분야의 대가인 시슬러 박사는 1956년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무로 만든 작은 에너지 박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우라늄과 석탄이 들어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시슬러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라늄 1g이면 석탄 3톤의 에너지를 냅니다. 석탄은 땅에서 캐는 에너지지만 원자력은 사람의 머리에서 캐내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처럼 자원이 적은 나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캐낼 수 있는 에너지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우라늄을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려면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젊은 사람들을 키운다면 한국은 20년 후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불을 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GDP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최빈국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승만 대통령은 1956년 문교부 기술교육국에 원자력과를 설치해서 원자력 개발에 앞서 원자력을 운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이후 1958년 원자력법을 제정하고 원자력원을 설립한 데 이어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원자력 관련 기구들의 설립과 더불어 학계에도 1958년 한양대학교에 국내 최초로 원자력공학과가 개설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울대학교에도 원자력공학과가 개설되면서 국내에도 원자력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기 시작합니다. 실험용 원자료를 도입하고 원자력 연구소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재들은 미국의 아르곤 국립연구소 부설 국제원자력 과정을 수료하게 됩니다. 또한 제너럴 아토믹사의 원자력 운전 훈련을 받은 뒤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발행한 원자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면서 한국의 인재들이 양성되기 시작합니다. 1968년 1월 5일 앞으로 한국은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 아래 원자력 발전에 중점을 두고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1인당 GDP가 290달러에 불과했던 1970년에 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에 원전 도입을 결정하고 한국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를 1978년에 준공해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리 1호기 건설은 건국 이래 최대의 단위 사업으로서 당시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5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21번째 원전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산업 인프라가 전무했기 때문에 100% 일괄 발주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 운영 인력은 기술 공급 회사에 파견되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해외에 한국형 표준 원전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의존 및 도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발전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준비 단계입니다. 상용 원전 건설 전에 원자력 발전 도입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6.25 전쟁 이후에 정부는 국가 재건과 함께 경제 건설에 있어서 에너지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력시설 확충을 위해서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계획으로 경제발전 및 산업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에너지와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에너지와 전력의 안정적인 수급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게 되면서 원자력 발전 도입을 위한 발판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1956년 워컬리 시슬러 박사의 방안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정부는 같은 해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발전 기술을 제공받는다는 원자력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협정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인력이나 각종 기술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사실 원자력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수행한 조사 결과로 한국의 무연탄 매장량이 약 3억에서 5억 톤으로 향후 30년 정도 사용분에 불과했습니다. 수력 보장량은 약 184만 kW, 조력 보장량은 약 162만 kW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은 가장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을 시작할 당시에 석유 발전 비중이 70% 이상으로 화석 연료 의존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한 에너지의 안전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자력 발전이 추진되었습니다. 끝으로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경제성이었습니다. 다른 발전 방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원자력 도입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원자력 발전 도입 당시 발전 원가가 kWh당 2원 50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재래식 유전소 화력 발전의 추정 발전 원가 3원에 비해 약 50전 정도 저렴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최적화된 발전소들의 전기 판매 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자력 발전의 발전 원가가 발전소 건설 해체 비용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해도 다른 발전 방식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 1000메가와트급 발전소 가동 시 천연가스는 110만 톤, 석유는 150만 톤, 석탄은 220만 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톤이면 동일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전 원가에서 원료비의 비중이 낮아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를 건설하게 됩니다. 1970년 12월 발전소 공급 계약이 발효되고 71년 3월 기공식이 개최되었으며 71년 12월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60억 원이 소요된 최대 규모의 단위 사업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고리 2호기가 건설되어 83년 7월 25일에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월성 1호기가 건설되는데 이 월성 1호기는 한국 최초의 중수로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는 시설 용량 678MW급으로 1983년 4월 준공 목표로 건설이 착수되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최종 부지는 경북 월성군 양남면 나을이라는 곳에 확정되었는데 현재 경주시 일원입니다. 1977년 6월 15일에 기공식을 하게 되었고 83년 4월 22일에 준공과 상업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자력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초기 배경에 대한 강의로 초기 기술 의존 및 도입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번 강의에 이어서 기술 축적 및 기술 선도 전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 표준형 원전이 개발됩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